자, 169쪽 교재를 보시면은요, 이렇게 나와요. 컴퓨터를 어떤 거를 내가 사야 될지, 조립을 할지, 완제품을 구매할지에 대한 이제 고민거리가 많이 생기는데요. 첫째, 가격과 성능이 천차만별이다. 첫째, 만고의 진리는 좋은 건 비싸다. 좋은 건 비싸다. 싼 거는 성능이 떨어진다. 예외는 몇 개 있지만 대부분은 비싼 게 좋은 거고 좋은 건 다 비싼 겁니다. 예. 제가 노트북을 한번 쭉 조회를 해봤어요. 어떤 분이 노트북 얘기를 하셔가지고 봤더니 40만원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요, 40만원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다 셀러론이에요. 그러니까 셀러론이 나쁘다가 아니라 인터넷하고 문서 작성하는 데는 딱 좋습니다. 그런데 포토샵 이쪽으로 한번 넘어가게 하려면 버벅거려요. 그래픽 쪽으로, 영상 작업 쪽으로 하려면 버벅거리는데 그냥 워드 작업하고 엑셀 파워포인트하고 인터넷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근데 가격 대비 성능으로 봤을 때는 셀러론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셀러론을 넘어가면은 가격이 확 올라가요. 그건 있더라고. 자, 밑에 한번 보세요. 일반 컴퓨터냐, 일반 컴퓨터, 즉 인터넷 하는 정도로 쓸 거냐. 이러면 노트북도 한 20-30만원이면 사요. 단순 컴퓨터 업무냐, 그럼 셀러론이면 돼요. 셀러론. 그 다음에 그래픽 관련 업무냐, 이러면 셀러론이 아닌 그래픽 카드, 외장 그래픽 카드를 탑재하지 않은 우리 강의실 컴퓨터 같지, 이러면 그래픽 관련 업무도 어느 정도 해요. 메모리만 받쳐준다면 돼요. 그 다음에 3D 게임이나 3D 관련 프로그램을 하려면은 외장 그래픽 카드를 탑재해야 되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조립할 거냐를 미리 구상을 하셔야 돼요. 자, 한번 좀 적어볼까요? 컴퓨터를 조립한다 또는 구매한다. 조건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게임이냐, 그래픽 또는 영상 작업이냐, 그 다음에 이 책에 나와 있는 대로 OA 작업이냐, 네 번째 단순 인터넷 서핑, 인터넷 검색하는 거죠. 인터넷 검색하는 거, 이런 용도로 쓸 거냐 하는 거로 달라지고,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제가 메모한 건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조립하는 거는 이 수준 위로 가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1번, 2번이 이 수준으로. 일반적으로 1, 2 정도의 수준으로 조립을 하거나 또는 구입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거죠. 그렇죠? 3, 4번은 4번은 권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노트북 같은 경우는요, 참 불편한 게 한번 구입을 하면 업그레이드 하기가 힘들어요. 하드디스크를 업그레이드 하거나 메모리를 업그레이드는 괜찮지만 노트북인 경우에는 메모리 또는 하드디스크의 경우 업그레이드가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서 CPU뿐만 아니라 그래픽의 업그레이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립을 하셔야 될 때는, 노트북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3번과 4번은 권하고 싶지 않고 2번 정도. 1번은 또 너무 비싸니까. 노트북인 경우에 1번은 뭐 한도 끝도 없어요. 무한대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는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이제 2번 정도로 생각하시고, 노트북에도 2번 같은 경우, 데스크탑도 2번 같은 경우로 보고,
거기에 그래픽 카드를 고가의 그래픽 카드가 아니고 한 저렴한 정도의 금액으로 한번 이따 한번 견적을 한번 뽑아 볼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냐면 대기업 제품이죠. 일반적으로 이제 브랜드, 유명 브랜드죠. 유명 브랜드로 할 거냐 아니면 조립이냐, 또는 중소기업이냐, 이걸 보셔야 돼요. 삼성 거 노트북을 살 거냐, 한성 노트북을 살 거냐. 삼성은 조립하기가 그렇죠? 삼성이나 LG는 조립하기가 그렇지만 조립 제품으로 할 거냐, 중소기업 제품도 뭐 우리 강의실에 있는 것도 지금 주연테크인데, 주연테크도 중소기업이잖아요. 그렇죠? 대기업은 아닌데 이런 주연테크로 할 거냐 아니면 삼성, LG 뭐 이런 걸 할 거냐. 삼성, LG는 디자인이나 이거 굉장히 좋은데 너무 비싸고, 솔직히 그래요. 너무 비싸서 권하고 싶은 생각이, 초보자들 같으면 아예 이 관련된 수업을 한 번도 안 들으시고 하신 분들은 삼성 거 하세요. 노트북도 삼성 거 하세요. 다 삼성 거 하세요. 그러면 제가 편해요. 중소기업 제품을 조립을 하는 거를, 또는 노트북을 이렇게 저렴한 거를 이렇게 성능 좋은 거를 해드렸어요 했더니 돌아오는 얘기가 뭐냐면, 각이 안 예뻐요, 뭐 받침대가 마음에 안 들어요. 삼성 게 아니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삼성 거를 좀 해드릴까 했더니, 그럼 한번 볼까요? 그랬더니 입이 빵끝. 삼성이 제일 좋다라는 거예요, 비싸더라도. 예. 그런데 그런 건 있더라고. 삼성 제품이나 LG 제품은 굉장히 디자인이 예쁜데 왜 중소기업은 디자인이 안 예쁘냐 이거야. 그 정도 실력이 없는가? 딱 봐도 제가 이건 아니야 할 정도인데 팔더라고. 예를 들어 베젤이라고 하죠. 베젤, 이거 테두리가 저희 집 텔레비전은요, 테두리가 한 10cm 나와 있어요. 테두리가 되게 커 보이는데 베젤이 굉장히 두꺼워요. 오래된 제품이라. 근데 요즘 거는, 우리 큰애 거 모니터 같은 경우는 베젤이 5mm? 1cm가 아니라 5mm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는 불안해. 이 케이스가 어떻게 된 게, 이 패널을 이렇게 살짝 덮은 것 같아. 디자인이 예쁘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소기업이거든. 근데 예전에 중소기업 보면 제가 봐도 이건 너무 안 이뻐 할 정도로 그런 제품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대기업 제품은 고가고 조립 제품은 싸고, 중소기업은 이제 중저가가 되겠죠. 노트북 같은 경우는 조립 노트북은 없습니다. 이게 대기업 제품이냐 중소기업이냐 이렇게 따져봐야 되겠죠. 자, 책에 보시면 170페이지 그런 게 나와 있어요. CPU, 뭐 메인보드, 파워, 그래픽카드, 메모리, 하드디스크, ODD, 케이스를 바꾼다? 케이스 안 바꿔보셨죠? 이런 슬림 컴퓨터를 제가 우리 작은애한테 해줬었어요. 사준 건 아니고 이제 고장난 거를 제가 이제 부품 바꿔가지고 이렇게 썼거든요. 그때 문제는 그래픽 카드를 꽂으려니까 불편한 거라. 그래서 케이스를 바꿔주마. 그리고 아빠가 제가 이제 그래픽 카드를 변경할 거니까는 새로 산 거는 제가 쓰던 거를 애한테 줄래니까는 케이스를 바꿔줘야 되겠다. 그래서 케이스 한 12,000원 주고 사가지고. 근데 이제 케이스를 바꾸려니까는 파워가 문제예요. 슬림용에 들어갔던 파워가 작아요. 그러니까는 데스크탑에 들어가는 일반적인 타워형의 파워하고는 사이즈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는 500W 정도 좀 저렴한 거, 자주 안 쓰니까는. 그래서 그거로 이제 바꿔주고 하는데 비용은 한 4만원 정도 해서 바꿔주고, 제가 그래픽 카드 변경하면서 제가 쓰던 거를 애한테 주고,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거 뜯어서 저쪽 주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뜯어가지고 이제 새로 작업을 해줬는데, 일단 그래픽 카드가 탑재가 되니까 좋죠. 잘 돌아가죠. 메모리 4기가인데 클럭처럼 잘 돌아가요. 그래서 지가 하고 싶은 게임 다 하고, 안 되는 거는 이제 큰애 거를 빌려서 하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뭐 문서 작성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데스크탑이든 뭐 타워형이든 슬림이든 뭐 어떤 거든 상관은 없어요.
CPU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업그레이드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자, 25만원 주고 샀어요. 한 3년 썼어요. 그렇다고 40만원 30만원 주고 또 업그레이드 할 겁니까? 오, 이게 가격이 너무 만만치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메모리 하나 더 끼는 거는 3, 4만원이면 낀다고 하지만 CPU는 통째로 바꿔서 그 쓰던 건 어디다 팔아먹을 거냐고. 그 중고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CPU를 교체한다는 것도 사실은 만만치 않은 거고요. 메인보드를 바꾸려 그러면은요 CPU가 맞아야 또 바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CPU하고 메인보드는 따라가는 거예요. 이 두 개는 세트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뭐가 메모리가 맞느냐 안 맞느냐지. 예전에는 메인보드가 5년 전에 쓰던 건 DDR2 방식이었는데 이번에 새로 메인보드를 교체하려고 봤더니 DDR3 방식이래. 그러면 어떻게 돼? 메모리도 또 바꿔야 돼요. 그럼 기존에 쓰던 메모리 중고기업 제품으로 판매하기도 합니다. CPU, 메인보드 세트로 다 그냥 중고 제품으로 팔면 되는데 거의 헐값이죠. 왔다 갔다 차비에다가 그냥 라면 한 그릇 먹을 수 있는 정도로만 교체가 된단 말이에요. 하드디스크는 그냥 계속 쓰시면 돼요. ODD나 뭐 SSD라든지 이런 건 계속 쓰시면 되고, 그래픽카드도 뭐 교체하기가 단가들이 세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이 책에서 말하는 이런 걸 선택할 때 뭐 고려할 거라고 얘기하지만은 실제로는 고려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케이스를 12,000원 주고 바꾼다? 그 정도는 금액이 괜찮겠지만 케이스를 여러 번 업그레이드 하시려면은요 다 뜯어내야 돼요. 그래픽카드만 교체한다면 그래픽카드만 빼내면 되지만 케이스를 교체하려면 안에 들어있는 하드 뜯어내고 파워 뜯어내야 되고 메인보드 뜯어내야 되고 다 뜯어내야 됩니다. 제일 일이 많아요. 제일 일이 많다고. 수소 파이프 하나 바꾸는 게 아니야. 이건 베란다를 통으로 털 거다 그러면 베란다를 통으로 틀려면 바닥공사 새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집 다 뜯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비용은 적게 든다고 하지만 케이스가 일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향후 최소 5년 내지 봐야 된단 말이야, 기간을. 내가 5년 동안 웃으면서 컴퓨터를 사용할 거라면 처음에 조립을 할 때 이왕이면 좀 좋은 거를 해야 되지 않겠나. 비용을 좀 들여서라도. 그렇게 비교해 보면은요, 내가 지금 새로 이제 조립하려고 새로 살려는 컴퓨터를 기준으로 내가 집에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를 비교해 보면요, 새로 살 컴퓨터가 아무래도 그랜저급이 되겠죠. 그럼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는 티코야. 티코. 저도 그렇죠. 제가 쓰고 있는 게 좋다고 하지만 지금 제가 조립할 때 현재 쓰고 있는 컴퓨터보다 조금 더 좋은 거를 사려고 조립하지는 않잖아요. 굉장히 좋은 거를 쓰려고 조립하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저도 제가 쓰고 있는 건 티코고 새로 살려는 거는 그랜저나 벤츠나 이런 걸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세월이 5, 6년 지나면 그 좋았던 것도 다시 티코로 변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어떻게 할까 참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자, 17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은요 그런 말이 나와요. 램. 그 위에서부터 한번 볼까요? 업그레이드를 고려할 부품의 선택 순서를 살펴보면 첫 번째가 CPU다. 업그레이드 할 때 고려할 뭐 책에 있으니까 뭐 굳이 메모 안 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뭐다? CPU라고 써 있어요. CPU. 근데 CPU는 가장 고가예요. 가장 고가예요. 이거랑 뭐가? 메인보드가 붙어 다녀. 메인보드랑 CPU가 안 맞으면 꽝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파워도 사실은 가격이 이렇게 많이 비싸진 않아요. 파워도 4-5만원 정도 사면은요 굉장히 좋은 거 삽니다. 자동차로 아파트로 표현하면은
예를 들어서 13평형 서민 아파트도 있고 임대 아파트도 있고 26평형 일반 조그만 아파트도 있고 40평 100평짜리로 본다 그러면 메인보드가 5만원이다? 그럼 한 80평 아파트예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메인보드 말고 저 파워가 5만원짜리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근데 CPU는 3, 40만원 하고요. 메인보드도 뭐 한 7만원, 6만원대에서 7만원, 6, 7만원짜리도 있지만 보급형도 있지만 2, 30만원짜리 훌쩍 넘어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네? CPU가 제일 비싸요.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저도 이제 팁을 봤어요. 여러 사람들이 쓰는 팁을 봤는데 뭐가 있냐면 게임 매니아들은요 CPU를 고를 때 어떻게 고르냐, 서버용 CPU를 고르더라고요. 서버용. 그것도 이따 알려드릴게.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카드 이렇게 나오죠. 그래픽카드. 그래픽카드는 뭐 게임을 하던 안 하던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픽카드가 가격이 뭐 한 10만원짜리도 있고 그 이하 뭐 5, 6만원짜리도 있고 그 다음에 뭐 700만원짜리 이런 것도 있는데,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사실은 그래요. 저도 썩 좋은 그런 건 아니에요. 한 20만원대 정도로 샀어요. 근데 그래픽 시장에서 20만원짜리라면은 자동차로 말하면 티코야. 근데 그래픽카드가 없는 사람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제 거를 꽂으면 걔는 아우디가 되는 거지, 벤츠가 되는 거지. 근데 20만원짜리 그래픽카드는 그래픽 시장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저렴한 것 속하지만 그걸 하나 닮으로써 그 컴퓨터는 완전히 호랑이가 날개를 다는 것처럼 성능이 좋아지는 거예요. 메모리도 나오네.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요즘 DDR4 방식 나와 있단 말이에요. DDR4 방식. 아무래도 최신 메모리가 좋아요. 속도 빠르죠? 열 덜 나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요즘 새로 나온 메인보드는요 64GB, 128GB까지 메모리가 인식이 돼요. 128GB. 근데 뭐 나는 8기가만 쓸 거야, 16기가만 쓸 거야, 그럼 어떤 메인보드 써도 상관없겠죠. 보통 16기가가는 기본으로 다 인식이 되니까, 요즘 나오는 컴퓨터라면. 하드디스크? 굉장히 빠른 업무 처리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컴퓨터를 딱 키면 2초 만에 부팅되고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하드디스크 사시면 돼요. 2테라짜리. 2테라짜리 사셔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500기가 1.5테라로 파티션을 나눠놓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500기가에는 윈도우 프로그램 돌리고 나머지 1.5테라에는 데이터 돌리고 데이터 저장하고 그러면 되거든요. 통으로 쓰지 말고. 그 다음에 ODD는 이제 광디스크라 그래서 CD, DVD, 블루레이 디스크 이런 걸 이제 ODD라 그래요. 하드디스크를 우리는 HDD라고 하는 것처럼. 예. 그럼 이제 ODD는 DVD 장치, DVD 멀티 같은 경우는 2만원도 안 돼요. 요즘 용산에서 가격이 2만원도 안 되기 때문에 그냥 ODD 하나 쓰시면 되죠.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요즘 ODD 안 달려있는 노트북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근데 데스크탑에는 ODD 달아놓으시면 돼요. 왜냐면 ODD를 통해서 뭐 교체 부록 같은 거 있잖아요. 부록 CD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도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음악 같은 것도 있으면 리핑도 해야 되고, 오디오 CD 있지 않습니까? 오디오 CD를 MP3로 바꿔야 돼서 듣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ODD에다 집어넣고 리핑 작업을 하면 돌아오니까는. 블루레이 디스크까지는 굳이 블루레이 디스크를 이용해서 블루레이 디스크 영화를 본다면 더 좋겠지만은 아직까지 뭐 그거 생각지 않았다면 그냥 DVD 멀티 이런 거 19,000원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오른쪽 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사용자가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거지. 난 초기를 인터넷만 하고 네이버에 가서 뭐 하고 카페 블로그 들어가고 아래 한글하고 엑셀하고 이것밖에 안 해.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된다? 그냥 OA 작업용으로 사시는 거지. 이렇게 사시는 거고. 아니야, 나 요즘 그래픽 배우고 있어, 포토샵 배우고 있어, 포토샵도 해가지고 뭔가도 해야 돼. 그리고 요즘 추세가 컨텐츠 제작하는 게 추세가 되니까는 동영상도 작업해야 돼.
그럼 뭐 2번 정도 수준을 하시고 1번은 솔직히 게임 매니아들이나 하는 거니까는 굳이 이렇게 가질 필요는 없고요. 2번 갖고 쓰다가 여기다가 그래픽 카드 꽂으면 돼요. 여기다 그래픽 카드 꽂으면 되는 거니까 굳이 뭐 1번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2번 수준으로 갈 거냐 3번 수준으로 갈 거냐. 2번 수준으로 갔을 때 가격은 어느 정도가 되겠지? 그건 이제 해봐야 돼요. 지금부터 이제 같이. 예. 이제 우리 같이 해볼 거예요. 이거는 인터넷으로 해볼 거니까는요. 그러니까 완제품으로 살 거냐 아니면 조립을 해서 할 거냐. 완제품도 삼성이나 대기업 제품을 쓸 거냐 아니면 중소기업 제품을 쓸 거냐. 예. 중소기업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저렴하고 성능도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제 단점이 뭐냐면 윈도우가 안 깔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중소기업 제품에서 완제품으로 제작돼서 판매하는 거는 조립은 어차피 윈도우 안 깔려 있습니다. 조립을 하러 가갖고 윈도우 깔아달라고 하면 안 돼요. 참 그 사람 난감해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윈도우 깔아주면 신고해버리거든. 얘들 윈도우 깔아줬네 하고 신고해버리면 발동 확 찍히는 거야. 그러면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 물어요. 과태료하고 벌금하고 달라요. 아시죠? 과태료는 그냥 돈만 내고 끝나는 건데 벌금은 쉽게 말하면 줄 치는 거야. 빨간 줄 들어가는 게 벌금이에요. 행정적으로 불이익이 많이 생긴다고. 근데 벌금 먹죠? 여차하면 영업 정지 먹죠? 폐업 당하죠?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 소파라치라 그러죠? 소프트웨어 파파라치. 소파라치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조립을 한다. 그럼 포상금도 받아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 같으면 그냥 뭐 아는 사이에 하면 되지만 모르는 사람이 와서 때를 쓴다 이거야. 윈도우도 안 깔아주면 나 안 해요. 그럼 저걸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단 말이야. 막무가내로 그런 사람이 있어. 그게 의도적인 건지 그건 모르잖아 솔직히 매장 사장 입장에서는. 근데 중소기업 제품도 윈도우가 안 깔려 있는 게 대부분이에요. 윈도우는 알아서 깔아 써라 이거지.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윈도우 안 깔려 있는 걸 사야 돼요. 윈도우 깔려 있는 대기업 제품 사면 윈도우 집에 있는데 정품 제가 쓰는 정품 사갖고 있는데 뭐하러 윈도우를 또 사? 윈도우 가격이 포함된 거거든. 삼성이나 LG 제품에는. 그래서 삼성이나 LG도 윈도우가 안 깔려 있는 거 프리도스라 그래. 프리도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운영체제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돼요. 조립 제품은 어차피 안 깔려 있는 게 당연한 거지만 완제품 같은 경우에는 운영체제가 예를 들어서 윈도우 8인지 윈도우 7인지 윈도우 8인지 아니면 윈도우 10인지. 요즘 윈도우 7 설치되는 컴퓨터 없습니다. 윈도우 7도 조만간에 윈도우 XP처럼 이제 서비스 중지돼요. 앞으로 한 3년 더 지나면 이 윈도우 7도 이제 서비스 정지됩니다. 윈도우 8은 좀 괜찮고요. 그것도 또 지나면 이제 또 윈도우 10, 아직은 이제 윈도우 10으로 깔려 있는 제품이 많은데 이건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프리도스라 그래. 프리도스는 뭐냐면 운영체제가 안 깔려 있는 컴퓨터를 프리도스라 그래요. 윈도우가 안 깔려 있는 거. 그러니까 뭐 프리도스 운영체제 옆에 프리도스니까 깔려 있네 아니라 이거지. 안 깔려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가격이 싸지거든. 저것도 가격이 정품을 주고 살려면 25만원 줘야 되거든요. 홈 버전 같은 경우에. 그럼 이제 그게 깔려 있다는 전제하에 보면 한 10만원 정도 해가지고 MS사에서 그걸 제작을 요청을 해서 쓰는 거거든요. 근데 삼성에 설치되는 윈도우는 LG 컴퓨터에 안 맞아요. 삼성 컴퓨터에 설치되는 윈도우를 그거를 가지고 다른 컴퓨터, 다른 삼성에다 설치한다고 해서 또 안 맞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자기 시스템에 맞게끔 제작을 따로 한단 말이에요. OEM 버전으로. 그러니까 가격이 저렴하죠, 아무래도. 그렇게 해가지고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집에는 컴퓨터가 있다 이거야. 윈도우가 있는데 근데 그 윈도우가 컴퓨터 샀을 때 끼어 들어간 윈도우는 그 컴퓨터가 사라지면 꽝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빼서 다른 데 옮겨 쓸 수 있는 실력도 안 되고 우리가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뭐 기존의 컴퓨터 그냥 처분하면 새로 윈도우가 설치되는 컴퓨터를 쓰는 게 가장 좋겠지. 아니면 내가 그냥 뭐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알아서 설치를 하던 말던 내가 할 거니까 그냥 윈도우 안 깔려 있는 게 싸니까 그거로 할 건지 그거는 이제 우리가 판단해서 결정을 줘야 되겠죠. 예.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은요, 대기업 제품을 구입하느냐 하는 조건이 나와 있어요. 왜? 믿을 수 있는 전국민 AS 이렇게 써 있어요. 171페이지 밑에 보시면요. 그런데요, AS 할 일이 없습니다. 데스크탑은요, 고장이 나서 버렸다? 그럼 완전히 고장난 거예요. AS를 받아가면서 고장이 났을 때 AS를 받아가면서 쓰는 컴퓨터가 아닙니다. 데스크탑은. 여러분 댁에 있는 데스크탑이 고장이 나서 못 쓰는 거예요? 성능이 떨어지니까 안 쓰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고장난 컴퓨터가 어디 있어요, 댁에? 윈도우에 뭐 바이러스 감염돼가지고 인터넷 실행하면 막 팝업창 떠가지고 아유 짜증이 나니까 안 쓰고 있는 거지. 오늘 갑자기 뭐가 탁 고장이 나가지고 부품을 교체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AS망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솔직히. 예. 그 다음에 조립 PC에선 보기 어려운 예쁜 디자인. 이 중요한 건데 그냥 뭐하러 관심 갖냐 이거지. 저는 관심 안 가져요. 모니터 일단은 좀 베젤이 얇고 요즘 성능 좋은 거, 해상도 높은 거, 일단 그거 딱 사면 되는 거고, 삼성 거 아니더라도 저는 상관없고, 개인적으로 본다면.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게 세 번째예요. 조립 제품 말고 대기업 완제품은요, 가장 큰 매력 포인트가 이겁니다. 호환 성능 테스트 한 거예요. 특히 삼성이 기계가 어디 문제가 생겼다 하는 경우, LG가 기계 문제가 생겼다는 거는요, 진짜 금시초문이에요. 조립 제품 같은 경우에는 고장이 나기도 합니다. 저도 조립 제품을 쭉 써왔으니까, 20년 넘도록 써왔으니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특히 무진장 많은 작업을 하잖아요, 제가. 그런데 우리 강의실에 있었던 뭐 지금 이 주연테크 말고 그 전에 LG였고요, 삼성이었고요, 다 이런 유명 브랜드 제품이었는데 부품이 고장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솔직히 제가 모든 강의실을 다니면서 강의하면서 관심을 갖고 보더라도 유명 브랜드는 기계 고장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솔직히 없어요. 그만큼 완벽하게 테스트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 면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낫지만, 일반적인 조립 제품에서도 고장 상태가 나타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그 다음에 또 복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이거 굉장히 좋아요. 복구 프로그램. 삼성, LG 이런 데는 복구 프로그램이 들어있어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래서 윈도우를 설치해 놓고 업그레이드 다 해놓고 프로그램 깔아놓고 나서 그거를 다시 복원 기능을 이용해서 저장하는 기능이 있어요. 윈도우 안에 저장시켜버려. 그럼 이제 공장이 출하될 때 상태로 복원할 건지 아니면 내가 이전 상태로 복원할지를 하드웨어적으로 해요. 윈도우에 있는 기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계 자체가 그 서비스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센터 강의실 같은 경우에는 이 복원 프로그램 삼성 제품이다 보니까 복원 기능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편해요. 그래서 강의 딱 여기 우리 강의실은요, 사실은 제가 USB 메모리 꽂아서 다 따로따로 복원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키보드 뭐 탁 누르고 있으면 몇 번만 띡띡 누르면, 그리고 그냥 퇴근하면 돼. 너무나 편해요. 너무나도 편해. 그게 초보자들한테는 진짜 짱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할 줄 아니까 제가 이거는 관심이 없다고 하지만은, 잘 모르시는 분한테는 진짜 매력 포인트 중에 별 100개짜리지 이거. 그냥 세 번째 있는 호환 성능 테스트 이거하고 이 지금 복구 프로그램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진짜 별 100개짜리예요. 그 다음에 뭐 다양한 편의 사양을 제공한다 그랬는데, 이건 다 기계값에 포함된 거니까. 어차피 보관 프로그램 기능이라든지 이것도 다 기계값에 포함된 겁니다. 그러나
그냥 봤을 때도 좋고, 그 다음에 윈도우가 정품이 깔려있다? 안 깔려있는 걸 사면 뭐 내가 깔면 되는 거지만 윈도우 깔려있으니까 키자마자 바로 그냥 작동할 수 있어서 편한 건 있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단점은 뭐다? 업그레이드나 확장이 어렵다라고 되어 있는 거는 좀 그래요. 삼성 제품 같은 경우, LG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업그레이드 하기가 어떤 경우 참 불편해. 특히 노트북 같은 경우는요, 메모리가 메인보드에 붙어 있어요. 따로 뺐다 꼈다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메모리를 내가 끼고 싶은데 메모리를 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확장이 안 되는 거, 확장이. 있는 것만 써라 이거지. 싫으면 또 하나 사라 이거지. 또 하나 사라. 그 다음에 무상 서비스 기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삼성 하드디스크를 따로 샀다. 무상 서비스가 1년. 근데 조립 제품, 완제품을 샀다. 그 안에 드는 하드는 3년. 뭐 이런 건 있습니다. 노트북은 그냥 1년. 왜? 노트북은 이동하다 보니까 키 고장이 빨리 오거든. 그러니까 1년. 이런 거죠. 근데 CPU는 보통 3년 가요. 파워도 3년, 4년, 그래픽카드도 3년 정도 갑니다. 무상 서비스 기간이 그만큼 가요. 그만큼 무상 서비스 기간이 길다라는 의미는 뭐죠? 고장이 안 난다. 고장이 안 난다. 아, 고장이 자주 날 것 같으면 무상 서비스 기간이 6개월 이래야지. 근데 3년 무상. 하자가 발생하면 무조건 1:1 교체, 교환. 그렇게 걸어 놓을 정도라면 고장이 안 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유상수리도 그런 거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제품 보면은요, 무상 서비스 3년, 유상 서비스 5년, 그래서 통 8년. 어떤 건 무상 3년, 유상 2년, 합의 5년, 이렇게. 그럼 5년간은 고장이 나더라도 돈을 내던 안 내던 수리가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죠. 무상 서비스 기간, 유상 합쳐서 1년, 그러면 뭐야? 1년이 지났는데 고장이 났어. 그럼 뭐다? 돈을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부품이 없을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를 보셔야 돼요. 서비스 기간이 10년, 그럼 뭐야? 10년 동안은 부품을 갖고 있겠다는 얘기예요, 회사에서. 그런 게 안정적인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수리는요,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하드웨어입니다. 자,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AS 있죠, AS. AS 이거. AS라는 말은요, 사실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이게 아니라 뭐예요? 메인터넌스인가? 발음이 제대로 안 되네. 그냥 우리말로 할게요. 유지보수. 메인터넌스예요. 메인터넌스라는 말이 사실은 AS라는 말이 아니라 메인터넌스라는 말을 써야 돼요. 네. 고장이 나지 않게끔 잘 유지해야 되고,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해줘야 되고. 이거를 일본식으로 애프터 서비스라는 말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메인터넌스라는 말을 가지고 해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는요, 하드웨어적인 거 하고, 하드웨어,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이거에 체결을 하셔야 돼요. 자, 삼성에서 컴퓨터를 판매했습니다. 윈도우 깔려있죠? 윈도우가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AS 받겠다 이거죠, 쉽게 말해서. 근데 복원 기능 다 해줬잖아요. 그걸로 복원하면 되잖아. 그럼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어떻게 해? 그건 알아서 해라 이거지. 야, 네 데이터를 내가 왜 관리해주냐 이거야. 아래한 걸 깔은 거, 아래한 거는 네가 깔면 되잖냐 이거지,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AS 개념에는 소프트적인 AS는 없어요. 하드웨어적인 AS지. 근데 아까 그랬잖아요. 하드웨어는 고장이 안 난다고, 웬만하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뭐야, 관리만 잘하면 되는 거니까. 굳이 AS 비용이 AS 잘 되고 전국망을 통해서 있는 그런 유명 브랜드는 비싸기만 하잖아요. 그런 걸 한번 보셔야 돼. 특히 이런 거, 여기 A라는 지역에 있다가 B라는 지역으로 이사 갔어? 이사 가서 기계를 연결해야 돼? 내가 할 줄 몰라? 그럼 서비스 기사 부르면 됩니다. 그러면 출장비만 주면 돼요. 12,000원인가 얼마 출장비만 주면 와서 다 해줍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할 줄 있잖아요. 그렇죠? 키보드, 마우스 꽂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되고.
안에 먼지가 들어가서 뭐 이런 거? 그거 털면 되지, 뚜껑 열고. 바이러스 걸려서 컴퓨터가, 그거는 소비자 잘못이잖아. 그러면 AS 안 해주지, 무상으로는. 그럴 거 아닙니까, 솔직히. 아무리 소프트웨어적으로 AS를 받는다 하더라도 소비자 잘못이잖아요, 바이러스 감염된 거는. 그러니까 유상 서비스로 들어가야 되겠지, 그거는. 그 나머지는 뭐 우리가 볼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야. 모니터 따로, 본체 따로 살 거냐, 일체형을 쓸 거냐. 이게 중요한 건데, 일체형이 유난히 비쌉니다. 공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특징은 있어요. 왜? 모니터 뒤편에 본체가 붙어 있으니까는 그냥 모니터 하나만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게 편해요. 그리고 키보드도 유선, 무선 이렇게 유선보다는 무선을 쓰니까 예쁘고 좋죠. 근데 그 다 디자인 비용이 들어가니까 너무 비싸고, 그 다음에 본체가 모니터 뒷면에 붙어 있다 보니까 확장이 힘들어요. 메모리를 하나 더 꽂을 수는 있겠지만 거기다 하드를 하나 더 단다? 뭐 그래픽 카드를 교체한다? 이게 불가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들고 다니지 않는 고정식 노트북 이런 거예요. 뭐. 일체형 모르겠어요. 전 일체형을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간혹 애들 엄마가 일체형을 사주면 어떨까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일체형을 써가지고 그 그래픽 작업이나 이런 업무를 할 때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 모니터는 화면이 큰 건 좋은데 별로. 자, 176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 175페이지 밑에 일반 사무용부터 볼까요? 175페이지 보면 아이비 브릿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아이비 브릿지는 3세대 CPU입니다. 이제는 3세대 안 써요. 4세대, 5세대, 6세대 나와 있으니까는 아무래도 4세대가 싸요. 6세대는 최신 거잖아요. 최신 거는 사실 권하고 싶지 않아. 왜? 아직 몰라. 그러니까 누가 쓰냐? 얼리 어댑터라고 하죠. 얼리 어댑터. 새로운 거 탁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이 최신 거를 쓰는 거고, 저도 개인적으로 조립한다 그러면 5세대 걸 조립할 거예요. 5세대 거. 근데 4세대가 3세대는 좀 너무 오래됐고 4세대가 가격적으로 저렴하고요. 성능 좋고요. 근데 이 3세대 아이비 브릿지는 3세대니까 아이비 브릿지 말고 하스웰로 조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 좋고요. 이거는 지금 메인보드가 제일 끝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DDR3 미니 ATX라고 되어 있죠? 미니 ATX는 슬림형 컴퓨터에 들어가는 아주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타워형 케이스에다 달아도 돼요. 그 다음 메모리는 4기가를 썼는데 4기가 쓰지 마시고요. 가급적이면 8기가 정도 쓰세요. 8기가.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는 내장형 그래픽 카드 VJ라고 되어 있잖아요. VJ가 그래픽 카드입니다. 요거는 외장형보다는 내장형을 쓰면, 내장형이라는 말은 메인보드에서 받겠다 이거죠. 메인보드에서 받겠다 이거죠. 그러면 괜찮아요. 그 다음에 500기가, 요즘 500기가 비쌉니다. 그냥 2테라짜리 쓰세요. 2테라 2000기가짜리 1테라가 한 65,000원 하고요. 2테라가 한 10만원 정도 하면 2테라짜리가 좋아요. 1테라짜리 두 개 달면은요 전기요금 많이 나갑니다. 1테라도 전기가 100원이고 2테라도 100원인데 1테라짜리 두 개 꽂으면 전기가 200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테라짜리 사서 쓰는 게 낫습니다. 예.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가정용 PC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하스웰이라고 되어 있죠. 하스웰은 되죠 뭐. 거기에다가 뭐를 쓰면 좋을까요? 메모리 4기가인데 8기가 쓰면 되고요. 그래픽카드는 GTX 650이면 뭐 충분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VJ 그래픽카드만 빼면 그냥 일반적인 우리 업무에 다 돌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게이머를 위한 거는 지금 이 모델은 게이머를 위한 PC 이 모델은 이 책이 나왔던 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비쌌던 거니까. 그런데 지금 이거 살래도 싸요. 이걸 우리가 조립해도 되겠네. 이걸 우리가. 왜냐면 GTX 660 안 비싸요. 이게 처음 나왔던 시점에는요 얼마였냐면 40~50만원 했었는데요 지금은 굉장히 쌉니다. 660은요. 메모리 8기가 돌아가면 되고요.
4기가짜리 2개 꽂으면, 하드는 뭐 2테라짜리 꽂으면 되고요. SSD는 조금 글쎄 생각해 보자고. SSD는 아직은 비싸니까는. 그 다음에 177페이지 보시면 가격대로 보시면 어려워요. 난 30만원짜리 사고 싶어요. 30만원짜리 조립이 가능합니다. 성능이 뚝 떨어져 버리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 왼쪽에 있는 성능을 가지고 가격을 책정하셔야 돼요. 나중에 나 50만원짜리 사고 싶어요, 100만원짜리 사고 싶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능을 보고 성능에 따라서 가격이 조정이 되면은 그때 조금 가감하면 되는 거니까는요. 예. 그 펜티움 나오고 나서요, 펜티움 나오고 나서 막 그래픽 카드가 굉장히 비쌌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상의 컴퓨터를 조립했는데 1억 나오더라고요. PC 조립이 1억. 그게 신문에도 떴었어요. 제가 여기 있나 모르겠다. 스크랩 해놓은 게 어디 있는데, 우리 컴퓨터 역사를 보면은 뭐 예전에 이런 이런 진공관을 이용해서 컴퓨터를 만들었다고 나와요. 예. 이거는 고밀도 집적회로. 이거 이제 진공관이죠. 이건 집적회로, 초고밀도 집적회로, CPU 같은 거 이런 거죠. 뭐 트랜지스터. 이게 워크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거. 이게 가격대로 보면 한 2천만원 정도 이렇게 했었어요. HP에서 나와 있는. 예. 근데 지금 이런 거 안 하죠. 그냥 컴퓨터 하나 좋은 거 조립하면 100만원 조립하면 되죠.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 이런 거 보셨어요? 이게 지금 여기 하드 달리는 부분이고요. 여기 플로피 달리는 부분이고요. 여기 뒤에 보면 이제 뭐 되게 뭐가 복잡하죠. 뒤에 이게 슬롯이에요. 뒤에 백패널에 돌아가는 이제 공기 10배 내는 장치인데, 케이스가요 한 이만한 것 같아. 김치냉장고만한 것 같아. 이런 것도 있더라고. 이건 메모리고요. 이거는 뭐 다 아는 거니까 뭐. 진공관이고. 여기 한번 보세요. 메인보드 크기가, 얘는 이제 일반 메인보드에 가장 크죠. 이게 마이크로고요, 미니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조립을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 강의실에 있는 건 요 정도. 우리 강의실에 들어있는 메인보드는 요 정도.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쓰는 메인보드는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뭐를 보고 하시냐면 되냐면요, 여기 확장 슬롯이라고 하는 거겠죠. 확장 슬롯. 이 확장 슬롯이 많으냐 적으냐, 이걸 갖고 보시면 되는데, 이 확장 슬롯이 많다고 하는 거는 성능이 그만큼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 안 쓸 거라면 비싸잖아. 굳이 안 쓸 거를 뭐하러 사? 그냥 이거면 되지. 예. 마이크로 ATX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없네. 그게 일단 없어서 따로 보여드리기는 그런데, 이건 제가 쓰고 있는 현재 메인보드예요. 제 메인보드. 그러니까 CPU 꽂고요, 메모리 꽂는데 네 군데 있고요. 그 다음에 하드 다는 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이제 구형 이제 병렬 방식으로 쓸 수 있고요. 직렬 8개.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 하나 꽂고, TV 수신 카드, 뭐 팩스 모뎀 이런 거 꽂으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중에서 슬롯이 7개 중에서 6개까지 꽂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 꽂으면은요, 여기다 꽂으면 얘를 못 꽂고요, 여기를 꽂으면 또 쟤가 안 들어가요. 여기 그렇게 돼 있어요.
생김새는 7개를 꽂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6개밖에 못 꽂죠. 현재 제가 꽂아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5개가 꽂혀 있어요. 6군데 중에서 5개를 쓰고 있으니까는, 그러니까 저는 메인보드 큰 걸 살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그게 아니면 못 쓰니까. 근데 보세요. 이게 제가 이제 저 컴퓨터 조립하러 다닐 때, 그러니까 딱 1년이 넘었죠. 1년이 훨씬 더 지났는데, 이거였어요. IO 3570이니까는 삼성 4기가 하드 1테라 GTX 560 그 다음에 600W 해서 케이스 메인보드 저기 본체만 40만원 중고예요. 중고. 굉장히 싸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케이스가 작다 보니까 전 확장 슬롯을 꽂아야 되는데 못 꽂아요. 얘를 열어보니까는. 그래서 제가 이걸 안 한 거예요. 이거를 비해 본다면 아까 제가 쓰던 컴퓨터는 이 제품을 가지고 본다면 얘가 벤츠다 그러면 얘는 저기 티코는 아니지만 얘가 벤츠다 그러면 얘는 소나타급밖에 안 되거든. 근데 제가 이걸 쓴 거는 이 슬롯을 쓰기 위해서 이거를 할 수 없이 산 거고요. 이거 쓰면 좋지. 훨씬 좋은데 갖고 있는 이제 짐들을 꽂을 데가 없으니까는. 자, 181페이지 보시면은요. 181페이지 보시면은 지금 이제 우리 사이트 여기에요. 지금 여기 온라인 견적하는데 여기 들어가서 이제 해볼 겁니다.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나서요. 다양하게 견적을 한번 해볼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걔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 건가 한번 고민도 해봐야 되고. 잠시 쉬는 시간 갖고 나서 할게요. 자, 볼게요. 지금 온라인 견적서 사이트에 들어왔는데요. 한번 견적을 내볼 거예요. 자, 보시면은 이런 거 나와 있네요. 먼저 CPU, 메인보드 이런 거 있죠? 와, 기계식 키보드 준대요. 자, CPU를 선택하면요. CPU를 선택하면 CPU만 앞에 쭉 나옵니다. 나와 있죠, 그렇죠? 자, 메모리 선택하면 메모리만 또 쫙 나와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선택해 볼 겁니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4세대 CPU. 최신이 6세대거든요. 이때 보세요. 이때 선택을 하면 여기 탁 들어갑니다. 얘를 선택을 하면 얘가 들어가는 거고요. 삭제해도 되고요. 얘를 선택하면 얘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좀 자세히 보고 싶어. 그럼 클릭하면 돼요. 이게 링크를 클릭하면 별도로 이 CPU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다시 보여드릴게요. 사용 방법이에요. 오른쪽에 여기 다 견적서까지는 들어오셨죠? 오른쪽에 보시면 부품들이 나와 있고요.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거는 여러분의 CPU, 메인보드, 메모리, 그래픽카드인데 그래픽카드는 일단 빼고요. CPU, 메인보드, 메모리를 보세요. 근데 메모리는 8기가 4기가짜리 2개 꽂는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8기가로 생각하시면 되고 CPU하고 메인보드를 보시는데 지금 CPU를 클릭했더니 여기 보시면 26만원이 있고요. 43만원이 있고요. 76,000원이 있어요. 그렇죠? 76,000원 있잖아요. 이건 셀러론이에요. 셀러론은요, i5, i6 이런 말을 안 해요. 스카이레이크라는 말은 맞는데, 6세대는 맞는데, 여기다 i5, 뭐 i3 이런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얘는 이 셀러론은 어떤 정도로 쓰는 거냐면, 이 정도까지는 가능하겠지. 그러니까 4번 정도인데 3번까지는 해. 근데 2번 작업하려면 안 돼. 자, 다시 볼게요. 그러니까는 지금 자세히 보시면 금액이 28만 9천원짜리가 있고요. 그러면 i7, i5, i3이 나오죠? i3, 5, 7 세 가지가 있는데 i7은 전문가형이에요. i7은 전문가형이고요.
그 다음에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i5 쓰셔도 충분히 돼요. i7이 전문가라는 의미는 프로게이머 이런 사람들이지 뭐. 나는 회사에서 디자인 실장이야. 컴퓨터 그래픽을 업무로 평생 벌어먹고 살아야 돼. 이런 사람 i7 쓰시면 되고요. 우리는 i3 써도 되는데 i3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i5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액 차이가 보세요. 16만원, 30만원, 50만원 하죠? 16만원에 30만원 가고 50만원 가잖아요. 근데 i7은 너무 비싸잖아요, 솔직히. i3으로 먼저 한번 찍어 보세요. 근데 지금 이게 i 6세대죠. 6세대 6세대 같으면 여기 보시면 1151, 1150, 1366, 1155, 1156 이런게 나와요. 이런게 나오는데 1151이 6세대예요 1151이 1151. 그 다음에 1150 1150 이게 4세대예요 4세대 5세대. 그 다음에 1155 1155 그게 2세대 3세대예요 CPU 경우에 1151 이게 뭐냐면 6세대 1150 이거는 4세대 5세대 1155 이것이 2세대 3세대. 그러니까는 1155는 하지 마세요. 너무 오래됐어요. 1150이나 1151로 보시면 돼요. CPU 소켓을. 그러면 이제 내가 만약에 1151로 CPU를 선택했다. 그럼 메인보드는 1151에 맞는 것만 나올 거예요. 그게 안 맞으면 따로따로 사가지고 조립 안 되면 꽝 되잖아요. 그렇죠. 예. 만약 1150 CPU를 선택했다. 그럼 메인보드가 당연히 1150에 맞는 메인보드가 나올 거고. 메인보드를 먼저 4세대 5세대로 세팅을 하면 CPU는 그것만 나오지. 안 그러면 틀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자, i5, i7, i3이 있는데 357 중에 7은 너무 비싸니까는 3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강의실이 3이에요. 예. 5는 가격이 한 10몇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것도 쓸만해요. 예, 쓸만해. 쓸만한 게 아니라 굉장히 좋은 거죠. 자동차로 말하면 뭐 아우디, 벤츠 이상 되는 그런 거예요. i5가. i7은 그 뭐지? 리무진 중에 뭐 이런 거?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는 11556은 보지 마세요. 1150, 1150. 1150의 3세대, 3세대가 지금 얼마인가 보세요. 잠깐 보세요. 4세대가 147,000원이죠. i3이 1150이 3세대 4세대인데 4세대께 i3이 147,000원이에요. 1151 같은 경우에는 3세대가 얼마예요? 159,000원이죠. 차이가 별로 없죠. 다시 1150으로 가서 1150으로 가서 4세대 i3 i3 147,000원. 간혹 보면 이런 거 나옵니다. 셀러론이라고 적혀 있는 거는 가급 좀 보지 마시고요. 제온이라고 나온 거죠. 제온. 어디 가서 제온. 이 제온은 서버용 CPU입니다. 서버용 CPU. 좋죠. 이거 쓰면은요. 얘를 만약에 선택하시면 반드시 그래픽 카드를 하셔야 돼요. 제온 CPU는요, 그래픽 처리 능력이 없습니다. 약해요. 일반적인 CPU 안에는 그래픽 처리 능력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제온 CPU는 그래픽 처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를 반드시 구매하셔야 돼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인 CPU는 CPU 기능 80%, 그래픽 기능 20%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그래픽 카드를 별도로 따로 사면 어떻게 됩니까?
20%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CPU 100이라는 것 중에 20%가 그래픽 처리 능력인데 그 20을 안 쓰고 그래픽 카드 별도로 사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깝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재원을 쓰는 거예요, CPU를. 그럼 처리 능력은 굉장히 좋거든. 서버용 CPU니까 굉장하죠, 성능은. 초고속 뭐 이런 저런 거 보시면 돼. 그냥 자동차 경주로 말하면 그냥 일반 트럭으로 경주하느냐 아니면 그 납작한 자동차 있잖아요, 경주용 자동차, 그거로 가느냐, F1급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제어는 그런 용도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픽은 어차피 그래픽 카드가 별도로 할 거니까 이렇게 해서 게이머들은 이걸 조립해서 쓴대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다음에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재원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는 어차피 제가 쓰고 있으니까 그것만 쓰면 되니까는 재원 CPU를 쓰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근데 가격이 비싸죠. 33만 3천원이에요 지금. 근데 i5세대 쓰는 보다는 i5세대보다는 i5보다는 재원이 낫죠. 재원은 재원 이렇게 읽어요. 재원 이렇게 재원은 서버용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요. 굉장히 좋습니다. 예. 뭐 CPU끼리 탁 부닥치면 얘가 챔피언이지 뭐 당연히. CPU끼리 팔씨름한다 뭐 그러면 얘가 당연히 챔피언 하는 거예요, 재우는. 그러면 이제 1151 같은 경우도 6세대에 재원이 있나 볼까요? 재원이 있네요. 그렇죠? 여기도 있네요. 근데 재원도 보면 성능에 따라 달라져요. 1130이냐 1175냐 뭐에 따라 달라지는데 37만원짜리 38만원짜리 있고 50만원짜리 있고.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i3으로 먼저 보자 그랬어요. i3으로. 네, i3 하나 CPU를 하나 이제 선택을 할 거예요. 옆에서 i3으로 선택. 그럼 여기 약 20만원 정도 되네요. i3이. 근데 i3도 종류가 뭐가 있죠? 6320 있고 6300 있고 6100 있고 이런 게 있죠? 그게 여기 있는 숫자가 6320이 6100보다 좋아요. 숫자가 크면 클수록 좋은 겁니다. 자, 이제 메인보드를 볼 거예요. 저는 이제 CPU 하나 선택했어요. CPU는 i3으로 6세대 걸 한번 선택해봤어요. 메인보드를 선택하면 메인보드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메모리 슬롯은 몇 개 있는 게 좋다? 4개짜리는 꼭 쓰셔야 돼. 4개짜리. 메인보드 안에 메모리 꽂는 데가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 4개짜리는 쓰셔야 돼. 2개짜리도 있고 4개짜리도 있어요. 근데 2개짜리는 불안해. 왜냐면 메모리를 더 늘리고 싶어도 못 늘릴 수 있잖아요. 자, 보세요. 4기가 2개 꽂았는데 8기가 됐잖아요. 근데 16기가로 늘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4기가 2개 빼고 8기가 2개로 다시 꽂아야 되잖아요. 그럼 기존에 쓰던 4기가는 헐값에 팔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4기가짜리 2개 꽂혔으면 또 다시 4기가짜리 2개 더 꽂으면 되잖아요. 꽂는 데가 4군데면. 그래서 메모리 꽂는 데는 4개를 해주시면 좋아. 아예 처음부터 16기가를 꽂을 요량이라면 메모리 꽂는 거 2개만 해도 되겠지. 8기가 꽂으면 되는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예. 아무리 메모리 2개짜리 꽂는 것보다 4개짜리 꽂는 게 메인보드 가격이 좀 비싸요. 그 다음에 내장 그래픽 카드는 여러분 뭐 굳이 보실 필요는 없겠지만은 여기 있는 거 있잖아요. 8만원, 7만원, 9만원, 20몇만원 이런 건 너무 비싸니까는 한번 볼게요. 여기 인기 많다고 하는 8만원짜리 한번 제가 볼게요. 에이수스 거. 메모리 꽂는데 4개 맞죠? 검은색, 노란색, 검은색, 노란색. 예.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 꽂고요. 여기다 TV 수신 카드 꽂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뭐 충분히 꽂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여기 오른쪽에 보면 여기가 이제
사타 포트죠. 사타 포트가 몇 개 있는지 이제 봐야 되겠고요. 32기가까지 꽂을 수 있대요. 메모리 32기가. 그러니까 8기가짜리 4개 꽂으면 되죠. 아니면 8기가짜리 처음에 2개 꽂았다가 16기가로 쓰시다가 다음에 또 필요하면 또 꽂으면 되겠죠. 자, 보세요. 모니터 연결하는 게 몇 개다? 하나, 둘. 그 다음에 또 뭐죠? 7번이 뭐죠? 여기 HDMI 있네. 디스플레이 포트는 없죠? 디스플레이 포트는 없지 않습니까? 또 없어도 되잖아요? 요즘 모니터들이 대부분은 우리가 지금 쓰는 거는 아날로그 디지털을 2개를 지원하지만 요즘 나오는 제품들은 다 HDMI나 디스플레이 포트를 쓰거든요. 여기 쓰면 되고요. 기존에 모니터 있는 거 쓰면 이거 하고 총 3개까지 연결할 수 있고 동시에 몇 개가 작동되는지 몰라도 그 다음에 인터넷선 연결하고요. USB 3.0, 2.0 다 지원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됐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를 선택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메인보드 하나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해보세요. 제 걸 따라서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해보시면 돼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8기가짜리 2개 꽂는다 그랬죠? 여기 8기가짜리가 있는데 문제는 이 메인보드가 DDR3, DDR4가 같이 떠 있는데 잠깐만 메인보드 삭제하고요. 다시 메인보드로 가서 이거를 선택을 안 했네. 소켓을 봐야 되는데 소켓을 1150으로 봐야 되겠죠? 1151로 봐야 되겠죠? 6세대니까. 이거 쓰면 되겠네. 뭐 8만원짜리 써도 되겠다. 한번 볼까요? 메모리 꽂는 2개다. 2개는 안 돼. 메모리 꽂는 데를 4개짜리를 보고 쓸 때 10만원짜리. 아까 그거였나 보다. 네, 맞네요. 약간 생김새는 달라도, 예, 이거 쓰면 되겠네. 아까 봤던 거하고 약간 색깔이 다른데, 이것도 또 에이수스 맞아요? 예, 에이수스. 아수스라고도 부르고, 에이수스라고 부르고, 에즈락, 뭐, 에이수스, 기가바이트, 다 유명 브랜드입니다. 예. 어떤 거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금액은 한 10만원 정도 선에서. 여기 보면 13만 9천원짜리 뭐 23만원짜리 이런 건 비싸니까 우리 그렇게 안 쓸 거니까는 뭐 이런 걸 하나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하나 선택하고. 근데 이제 이게 메인보드가 이게 1151이고 DDR4죠. DDR4나 DDR3L이라고 되어 있는데 DDR4를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메모리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메모리를 선택하게 되면은 DDR4를 선택해야지. DDR3 굳이 선택할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DDR4를 선택해서 8기가짜리 삼성이 사면 돼요. 삼성짜리. 네, 메모리를 2개를 사야 되겠죠? 8기가짜리 2개를 사야 되겠죠? 그러니까 8기가짜리 하나 선택해서 개수를 2개 늘리면 되죠? 예. 그래픽카드는 굳이 안 사도 돼요. 현재로는. 아까 그랬잖아요. 지금 이 작업까지는 가능한 거예요. 게임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그래픽카드가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 그 차이고 다 돼요. 여기까지는 돼요. 메모리가 16기가니까 빵빵하게 잘 돌아갑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하드디스크. 하드디스크는 2테라짜리 보자 그랬죠? 2테라짜리. 예, 3테라도 있네요. 3테라도. 시게이트 1테라, 3테라, 2테라, 시게이트 2테라 있네요. 예, 근데 7200rpm 64메가고요. 이 7200은 RPM이에요. 회전수예요. 하드디스크는 RPM이 5900, 5400, 7200 이렇게 나와요. 근데 7200이 가장 빠른 거니까 7200 쓰시면 되고 64메가는 버퍼 메모리입니다. 버퍼 메모리는 있어야 돼요. 버퍼 메모리를 통해서 하드랑 컴퓨터가 주고받는 거거든요. 버퍼는 64메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2테라나 3테라 같은 경우에는 64메가를 쓰고요. 4테라, 5테라 넘어가면 128메가짜리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너무 비싸니까 그렇고. 웨스턴 디지털 추천하고 싶어요. 웨스턴 디지털. 저기 가시면
제조회사가 웨스턴 디지털이라고 있어요. 더블 D. 웨스턴 디지털이 하드 디스크의 명가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좋다고 불리우는 하드디스크가 웨스턴 디지털입니다. 얘가 서비스가 성능이 서비스가 별로 안 좋아서 저도 개인적으로 시게이트를 많이 썼는데 이제는 웨스턴 디지털 서비스가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그럼 뭐 웨스턴 디지털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2테라짜리 있네요. 89,000원짜리. 아, 이건 5400rpm이네요. 얘는 비싸졌어요. 그렇죠? 2테라인데 17만원이고요. 얘는 2테라인데 86,000원이죠? 얘는 그린이고요. 얘는 블랙이에요. 그렇죠? 레드도 있고요. 웨스턴 디지털은요, 색깔별로 구매를 해놨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레드, 블랙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퍼포먼스 강해요. 가격이 비싸죠. 엄청 비싸요. 그린이 제일 만만한데, 예, 지금 그린 86,000원이라고 돼 있죠? 블랙은 172,000원이고, 근데 이거는 굳이 막 전문적인 업무 안 하시는 거라면 굳이 비싼 거 하지 마시고, 레드도 있고요. 참네. 그럼 용량을 볼게요. 이 용량 2테라로 한번 체크해 보고요. 그린 2테라 여기 있네요. 그렇죠? 얘는 블루고 그린인데 그린 한번 찍어 볼게요. 제가요. 얘는 5400rpm이고요. 그러니까 rpm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찍어 봐야 (2테라라고) 돼 있는데 속도가 RPM이 안 나와 있는데 폴레터가 2장이라는 말은 안에 철판이 2개 들어있다는 겁니다. 1테라 2장이에요. 한 장에 윗면 아랫면을 쓰기 때문에 500기가 4면을 쓰는 거니까. 예. 그런데 2테라짜리를 폴레터 한 장을 쓸 수도 있어요. 한 장짜리 쓰면 훨씬 빨라지죠. 2장을 동시에 접근하는 것보다 한 장만 접근하면 빨라지는데 가격이 많이 비싸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때 폴레터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블루, 그린, 블랙. 블랙은 이렇게 쓰는 거죠. 블랙.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레드는 특별히 뭐냐면 나스나 레이드 방식을 쓸 때 쓰는 거고요. 개인이 쓰기에는 불편하고요. 비싸니까. 퍼플은 주로 뭐냐면 보안 시스템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것 중에 가장 만만한 게 제일 좋은 게 블랙이에요. 근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났어요. 아까 얘는 9만 얼마, 얘는 17만 얼마였잖아요. 그린 쓰세요. 저도 그린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린 2테라짜리 얘를 선택할 겁니다. 이렇게 86,000원. 예. 2테라가 86,000원이네요. 그렇죠? 자, ODD는 아까 뭐라 그랬지, 제가요? 저는 LG를 선호합니다. ODD는 LG가 제일 좋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네. 슈퍼 멀티, 이거요. 15,500원이네요. 이거는 뭐냐면 휴대용이에요. USB-식으로 꽂아서 쓰는 거니까 이건 비싸고요. 이거는 이제 블루레이 디스크죠. 이거는 이제 DVD 멀티고요. 이건 블루레이고요. 블루레이인데 아직은 비싸요. 10만원 넘어가죠. 벌크는 뭐고, 여러분 특히 이 DVD 장치를 보면요, 정품 박스, 블랙, 정품 벌크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이거요? 벌크는 뭡니까? 벌크? 박스 안에 여러 개 꽂혀 있는 거예요. 박스를 딱 뜯었더니 라면이 쭉 꽂혀 있잖아. 그럼 하나하나 빼서 주잖아. 이렇게. 그게 벌크 제품이고요. 박스는 뭐냐면 하나씩 낮게 포장되어 있는 거예요. 라면을 딱 샀더니 라면 한 개가 박스로 딱 포장되어 있어. 비싸기만 하겠죠? 그러니까는 이 지금 여기 어디가 있냐, 정품, 이거는 아니고
이게 지금 벌크잖아요, 벌크. 근데 정품 벌크라고 있는데 아까 여기 15만 5천 원, 16만 5천. 그놈이 그놈이죠. 15,500원이 되잖아요. 정품 아니고 뭐야? 이건 뭐죠? 정품 박스죠? 낮게 포장되어 있다고. 굳이 이거 살 필요 없어요. 그냥 정품 벌크 이거 사면 돼. 아까 어디 갔더라? 정품 벌크 15,500원 이거 사면 돼. 한번 볼까요? 어떤 건지. 아, M디스크 정품 벌크고요. 사타 방식이고요. CD, DVD 다 레코딩하고 쓰고 다 하는 거고요. 아, 라이트 스크라이브가 안 되네요. 이건 뭐냐면요. CD 있죠, CD. CD 표면에다 레이저로 새기는 겁니다. 우리 CD를 이렇게 공 CD를 집어넣고 안에다 레코딩 하잖아요. 아랫면에다. 윗면에는 레이저로 새기는 거예요. 레이저로 쫙 새기는 겁니다. 나만의 CD를 하나 만드는데 일반 CD는 안 돼요, 또. 코팅이 돼 있어서 안 되고, 코팅이 안 돼 있는 CD는 또 엄청 비싸요, 또.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샀는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게 공 CD가 한 장에 100원밖에 안 하는데 이거 지원되는 CD는 또 엄청 비싸요. 그래서 에이 말자. 그래서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굳이 안 해도 돼. 라벨 인쇄해서 붙여도 되니까. 오케이, 이거 사면 되겠네. 뭐 얼마 안 되네. 오케이. 자, 케이스 말고 파워 한번 볼까요? 파워는 500W 뜨면 돼요. 파워는 여기 마이크로닉스라든지 파워렉스라든지, 예, 잘만도 좋고요. 마이크로닉스 500W 한번 볼까요? 잠깐만, 여기 출력 500W 정도 한번 볼까요? $500W 여기 있네. 뭐 오케이, 이런 건 충분히 돼. 저는 개인적으로 600W 쓰고 있는데 그래픽 카드를 어떤 걸 쓸 거에 따라서 파워가 결정돼요. 그래픽 카드가 퍼포먼스 강한 걸 쓰려면 파워를 600W 쓰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500W면 돼요. 일반적인 그래픽 카드도 500W면 다 돌아갑니다. 이 80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게 훨씬 좋다고 하는데, 여기 있네요. 500W 80 플러스 파워렉스 좋네요. 선택. 다 됐죠? 케이스만 있으면 되잖아요. 케이스만. 80 플러스가 뭔 말이에요? 80 플러스라는 거는요, 한번 눌러볼게요. 뭔 말인지 눌러보면 나와요. 무슨 규격이래요. 이 안에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안에 메인보드에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다른 데 하드, 플러프, SATA 방식의 그 하드나 또는 DVD에 들어가는 이제 파워 연결하는 장치들인데요. 80 플러스라고 한번 검색해 볼까요? 자, 네이버에 가세요. 보세요. 여기다 검색할까? 80 플러스가 도대체 뭔가요? 80 플러스 인증.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자, 우리가 모르면, 저도 모를 때는 인터넷상에 열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80 플러스 뭐라고 써 있습니까? 파워 서플라이 구입할 때는 정격 파워 600W, 500W 이런 거, 그 다음에 소음 붕붕 소리 나면 안 돼요. 그렇죠? 이런 거. 효율이 많네. 예, 효율이 높은, 미국 에코스에서 효율이 높은 파워 서플라이에 주어지는 인증이래요. 즉, 교류에서 직류로 변한, 교류는 뭐죠? 220V고 직류는 뭐예요? 12V, 24V죠. 왜냐면 전기가 220V가 들어오면 이 안에 메인보드에는 24V, 그 다음에 CPU 쿨러에는 5V, 그 다음에 DVD 장치에는 뭐 몇 볼트, 플로피에는 3.3V, 다 달라요. 메모리에 들어가는 건 몇 볼트, 다 구분해서 작동돼야 되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는 출력이 종류별로 나온다는 건, 입력은 220V 하나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잘 견뎌내는지. 예. 85% 효율이면 100W를 공급받아서 85W를 그럼 15W는 버리는 거잖아. 15%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80 플러스라는 말은 뭐예요? 80% 이상을 쓴다라는 거죠. 220V 전류를 받았는데 얘가 600W야. 그럼 600W에 80% 이상은 다 건져서 쓸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100%는 안 된다는 얘기네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80 플러스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나마 돌아간다는 거죠. 여기 보세요. 80 플러스는 최소한 80이고요. 80 플러스 티타늄은 어떻게 돼? 와우. 플래티늄은 괜찮네. 골드. 그러니까 최소 80 플러스는 먹고 들어가야지. 이제 그러면은 저런 표시가 없는 제품은 뭐 알 수 없다. 싸죠,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건 있어요. 나쁘다가 아니라 미국에서 아무래도 미국에서 규격을 만들면 전 세계 규격이 되는데 기존에는 그냥 대충 돌아갔단 말이야. 근데 돌아갔는데 문제는 비싼 100원어치 전기를 받아가지고 저쪽에서 활용하는 거 보니까 70원어치 활용을 못해. 30원을 동에 버리는 거야, 중간에. 아깝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한전 여기 보면 박스에 뭐라고 써 있어요? 전기는 국산이지만 원료는 수입입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외국 제품을 수입해서 석탄을 사와가지고 전기를 돌리는 거고, 또 화석연료를 쓰는 거니까 전기요금을 줄이는 게 가장 관건이에요. 그게 그린이라는 기능이죠. 그린 PC라는 기능이, 그린 환경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무래도 화석연료를 적게 줄인다는 의미로 쓰는 거니까는 80%를 쓰면 아무래도 좋죠. 즉 전기요금을 덜 낼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얘는 80 플러스가 아니죠. 80 플러스가 안 붙어 있는 게 있단 말이야. 얘는 80 플러스 브론즈네. 얘가 좀 더 좋은 거죠. 실버, 골드, 티타늄 이런 거 있었잖아요. 플러티늄 이런 거 있었는데 최소한 80 플러스라고 붙어 있는 걸 사야지. 안 붙어 있는 것보다. 얘는 브론즈고요. 그게 낫지. 얘는 좀 비싸네. 예. 자, 이제는 케이스를 하나 골라야 돼. 케이스. 근데 이제 케이스를 고르실 때 슬림은 권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그래픽카드 꽂기가 힘들어요. 슬림은. 그리고 하드디스크나 DVD 장치가 수평으로 꽂혀야 돼요. 그런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미들타워나 빅타워는 너무 크니까 공간을 많이 차지하니까 어차피 우리 케이스는 중간치 작은 걸 샀잖아요. 그러니까 미들타워 쓰셔도 돼요.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뭐 54,000원짜리도 있고 26,000원짜리도 있는데 앞에 뭐 불 번쩍번쩍 거리는 거 제가 권하고 싶지 않다 그랬어요. 이런 것도 예쁘고요. 예. 이거 보세요. 12,000원이잖아요. 12,000원. 그것도 괜찮을 거예요. 여기 DVD 장치 들어가고요. 파워 꽂고요. 파워 누르면 되는 거고요. 깔끔하네요. 그렇죠? 앞에 오디오 잭 꽂는 데 있고요. 하드 3개 달 수 있고요. 하드 3개 달 수 있으면 되지 뭐. 근데 문제는 DVD를 꽂을 수 있나? 여기다 DVD 꽂나? 아, 위에 있네. 위에 USB 꽂는 데가 하나, 두 군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디오 꽂는 데 있고요. 뒷면에도 뭐 당연히 있는 거지만 윗면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아, 파워 위에 올라가네. 그렇죠? 하나, 둘, 셋, 네 군데 있죠? 하나, 둘, 셋, 네 군데. 여기가 뭐 하는데요? DVD 하드 다는 데죠? 자, CD롬 장착 하나 할 수 있고요. 아까 거기. 그 다음에 하드 3개 달 수 있죠? 이거 되겠네, 뭐. 어디 갔어?
견적보다 말고 어디로 도망갔지? 아, 견적 보는 화면 사라졌다. 다시 해볼게. 망했다. CPU 1151에서 i3 6320 메인보드는 1151에서 아까 10만원짜리 메모리는 DDR4 얘 선택해서 2개 아까 CPU는 1151에서 i3 벌크 해도 상관없어요. 정품 해도 되고 벌크 해도 되고. 그 다음에 하드는 웨스턴 디지털에 2TB짜리 아까 본다 그랬죠? 요거 선택했고요. 파워는 500W에서 80 플러스 인증으로 보면 되니까는 파워렉스 이거 선택하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ODD 제가 했었죠? ODD는 LG 거로 했을 때 정품 벌크 그거 했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는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죠? 크기를 미들타워 정도로 본다 그랬죠? 그래서 아까 뭐 만 얼마짜리 봤던데 제가 12,000원. 요건가요? 맞네요. 이거로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선택한 걸 자세히 보시면 CPU, 메모리, 메인보드, 메모리, 하드, ODD, 케이스, 파워 다 됐잖아요. 키보드 마우스 있는 거 쓰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금액이 얼마 나왔다? 50만원 나왔네요. 선생님, 근데 저 정도면 그 편집 디자인도 할 수 있고 편집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는 뭐 포토샵 인디자인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이거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돼요. 전문적인 게임. 그러니까 게임이라고 하는 게 인터넷상에서 하는 뭐 카트라이더, 뭐 고스톱 이런 건 다 되는 거고요. 어떤 거든지 별도의 전문 게임들 있잖아요. PC방에서 하는 게임들 그런 게 안 된다는 거죠. 선생님 동영상 뭐 베가스인가 그런 거 아 이거 다 돼요. 우리 강의실 가고도 다 했는데 그런데 인디자인 말고 또 뭐 있더라? 애프터 이펙트는 자 김선생님 애프터 이펙트를 이 강의실 컴퓨터로 돌아갑니까? 안 해보셨어요? 이게 우리 강의실 컴퓨터가 나쁜 건 아닌데요. 외장 그래픽 카드가 아니잖아요. 내장 그래픽 카드다 보니까 퍼포먼스 강한 업무를 하려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디자인은 출판 업무잖아요. 출판 업무는 견뎌요. 메모리가 아까 16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견뎌요. 그런데 그 인디자인이나 포토샵이나 일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돌아가요. 근데 제가 예전에 해보니까는요, 포토샵을 600만 화소짜리 사진을 한 100여 장을 집어넣어 가지고요 1억 5천만 화소짜리로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1억 5천만 화소짜리로 만드니까는 이미지 한 장이 900메가 나오더라고요. 그 저희 컴퓨터 제가 집에서는 했었어요. 그래픽 카드가 나쁘지는 않은, 좋은 거는 아닌데 나쁘지도 않았고 중저가 정도의 그래픽 카드를 가지고 작업을 했었어요. 우리 강의실 들어오기 전 컴퓨터. 그거는 이제 펜티엄 2 이런 거예요. 펜티엄 4 듀얼코어 이런 거였는데 여기에서 포토샵으로 불러오니까 컴퓨터가 딱 나가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제가 어제 포토샵 공부하면서
1억 5천만 원 서 작업을 해봤어요. 저쪽 강의실에서 잘 돌아가요. 1억 5천만 원 서 업무를 작업을 해봤는데 돌아가더라고. 그러면 뭐 인디자인 충분할 거예요. 이 정도 금액이면요, PC방 가서 게임하는 거 빼놓고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래픽 카드가 안 들어가죠. 그래픽 카드 안 들어가도 게임 같은 건 안 하면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래픽 카드를 여기 그래픽 카드를 하나 선택을 하는데, 보세요. 그래픽 카드 970, 960, 970, 960 있잖아요. 970 같은 앞에 있는 숫자 말고 중간의 숫자, 그러니까 960, 970, 960이 있는데 이 중간의 숫자가 크면 7이면 비싸요. 6이면 쌉니다. 5면 더 싸죠. 5면 더 싸. 그럼 앞에 있는 숫자를 큰 9로 하고 좀 가운데를 좀 내리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요, 750은 뭐냐면 7번째 제품, 850 8번째 제품, 950 9번째 제품 이런 거예요. 근데 5는 뭐냐면 중간에 있는 숫자는 힘이에요. 힘. 처리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숫자, 두 번째 숫자가 커야 좋은 거예요. 980 그러면 뭐 게임 끝나는 거죠. 애들 말대로 짱인 거지. 980 같으면. 960, 980 보세요. 100만원 넘어가잖아요. 보세요. 980은 사치야. 본체 조립하는데 아까 50만원도 안 들었는데 그래픽카드가 100만원 넘어가면 사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50, 750 이런 거 있잖아요. 750. 이거는 모니터를 동시에 몇 개 돌리나 볼까요? 보통 3개는 돌려요. 일반적인 그래픽카드가 3개는 돌리는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그래픽카드를 탑재하실 때 주의사항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 4K라고 있죠. 4K 4000 해상도를 얼마나 지원하느냐를 보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디스플레이 포트 하나 있고요, HDMI 포트 있고요, 디지털 포트 2개, 합이 4개잖아요 4개가 다 돌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동시에 돌아가는 거는 보통 3개, 2개는 다 돌아가니까. 근데 4K를 얼마나 지원하느냐 이거지. 4K 영상 모니터를 2개, 3개 다 지원하느냐, 그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4K 하나는 지원해요. 그러니까 60인치 TV를 하나 샀어. 4K 되는 거. 걔를 메인 모니터로 쓰고 40인치짜리 HDMI 요즘 나오는 그 디지털 TV 있잖아요. 가정에서 많이 쓰는 거. 그걸 옆에 2개 더 뒀다고 생각해 보세요. 60인치 가운데 4K짜리, 그 다음에 1920짜리 양쪽에 2개. 그건 돌릴 수 있어요. 그러면 되지 않나요? 얘는 4개까지 지원한다는데? 최대 4개라고 써있잖아. 근데 이 4개 중에는 풀 HD까지 지원이 되느냐, 4K까지 지원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지. 우리 모니터 같은 경우는 4개 다 작동이 되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해상도가 얼마나 큰 거를 쓰느냐 하는 건데, 여러분이 가정에서 업무를 하신다 그러면 이 정도만 써도 40인치, 50인치, 60인치 모니터 연결해서 써도 빵빵하게 돌아가리라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희 집에도 쓰고 있거든. 우리 작은 애가 40인치, 42인치 TV에다 연결해서 그거로 게임하고 앉아있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이제. 이거면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960 그러면 이 퍼포먼스 강하죠. 왜? 메모리가 2기가잖아. 얘는 메모리가 4기가죠. 그래픽카드 안에 메모리가 있어요. 그래픽카드 안에 메모리가 존재하는데 1기가, 2기가, 4기가 있단 말이에요. 뭐 8기가, 16기가, 12기가 이런 게 있는데, 내장 그래픽에는 메모리가 없다 이거. 메모리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 메인 메모리 있죠? 메인 메모리랑 공유해요. 메인 메모리가. 그러니까는 우리 강의실 모니터가, 우리 강의실 컴퓨터가 2기가에 이게, 여기 저쪽 4기가, 여기 2기가인데 2기가 중에 지금 모니터 제가 2개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개를 연결하려니까는 메모리가 조기역장치에서 빼가야 돼요. 안 그래도 2기가 용량이 작은데 거기서 빼줘야 되잖아. 그러니까는 약하지 이거를. 근데 아까 16기가 달았죠?
그럼 16기가 안에 있는 메인보드에도 보통 모니터를 2개, 3개 지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따로 쓰면 어떻게 돼? 얘가 지원해주면 돼. 그러니까는 전혀 걱정 없죠. 그럼 얘 하나 연결하면 어떻게 된다? 얘를 아까 142,000원짜리 선택해도 64만원이죠? 그럼 이제 이거를 가지고 견적을 하면, 견적을 이제 해가지고 조립을 신청을 하면 이 금액대로 조립이 되는지는 확인해 봐야 돼요. 또 문제가 용산의 매장이 한 100만 군데가 있는데 이 제품을 다 갖고 있으면 견적을 조립이 가능한 거죠. 근데 A 회사 A 매장을 가보니까는 거기 이 케이스가 없어. B 매장은 저 그 메모리가 없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이 알아서 여기저기서 꽂아 하는 게 아니라 완제품을 갖고 있다는 전제하에 조립을 해야 되거든. 조립비가 보통 2만원 들어가요. 그럼 64만원에 66만원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컴퓨터는요, 요즘 자동차로 표현하면은 벤츠 이상이 가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시트가 가죽 시트는 아니고 레자 시트지만 벤츠 이상은 된다 이거지. 그럼 여기다가 이제 i3이 아니라 i5로 가면 뭐야? 가죽 시트가 깔리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뭐 타이어가 뭐 광폭 타이어 뭐 이런 거 한다 그러면 또 i7로 가면 또 뭐 더 멋있어지겠지만 이것만 해도 굉장히 좋은 제품이죠. 그러면 좀 퍼포먼스 강하게 한번 조립해 볼까요? 예. 얼마나 비싸지는지 다시 한번 조립해 볼게요. 자, CPU는 당연히 뭐를 쓰겠죠? 151에 있는 i7로 쓰겠죠? i7 벌써 50만원 정도 가요. 예, 50만원 정도 갑니다. 이거를 선택할 거고요. 그래픽 카드는요 2개 꽂을 거예요. 안 살 거니까. 안 살 거니까 한번 좀 얼마나 비싸지 한번 볼라 그래요. 예. 자, 쭉 보면 248,000원짜리 있네. 그렇죠. 예, 메인보드가 이렇게 오우 굉장히 좋아요. 에이수스 거고요. 얘가 지나가면 다 고개 숙이죠. 예. M2 지원한대요. M2는 뭐냐면 그 SSD 중에 최고급 성능을 나타내는 그겁니다. 예. 여기다가 윈도우를 깔아야 2초 만에 부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얘를 선택할 거고요. 자, 메모리는요 32기가를 꽂을까요? 아까 이 메인보드가 몇 기가까지 지원하는지를 한번 봐야 돼요. 메모리가 캐시가 8메가네요. 그렇죠? 스레드 8개 코드 코어네요. 그렇죠? DDR4를 쓰면 되죠? DDR4를 쓰면 되고 스카이레이크 메모리가 어디까지 지원한다고 했죠? 안 나오나요? 근데 코드 코어 밖에 안 돼? i7인데? 옥타 코어를 떠야 되는데? 너무 욕심냈나? 일단은 그래 삼성 거로 갑시다. 삼성 거 8기가짜리를 8기가도 속도 빠른 거 있어요? 1700, 128, 128 이거 말고 삼성은 1700이 제일 빨라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밑에 제품 같은 경우에는 25600 있잖아요. 그렇죠? G스킬 오케이 이거 쓸래. 이거 몇 개? 2개. 메모리 가격이 벌써 45만원 가는 거예요. 메모리 가격만. 일반적인 메모리 카드를 꽂으면은 얘를 4개 꽂으면 4, 4, 16 한 20, 17만원, 18만원 가는데 이거는 다르죠. 이건 8기가짜리 2개죠?
그러니까 4개를 꽂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8기가짜리 2개니까 4개 꽂으면 40만원 되는 거죠. 이거를 쓰고. 그래픽 카드는 하나만 꽂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980 980 아까 너무 비쌌죠? 100만원 넘어갔잖아요. 970으로 갈게요. 아무리 안 살 거래지만 그렇죠? 예. 970 한번 볼까요? 예, 얼마나 좋은지. 근데 이런 장치에다가 20인치 모니터 쓰면 안 돼요? 그렇잖아. 40인치는 써야지. 예. 좀 안 살 거라고 막말을 하는데, 예, 970 이거 하나 선택하고요. SSD는 M2. M2 PCI 익스프레스를 쓸까? SATA3를 쓸까? 아무래도 PCI 익스프레스가 빠르겠죠? 512기가짜리. 오우. 512기가 50만원이에요. 그렇죠? 이건 돌려야지. 하드도 달아야 돼요. 하드도 있어야 데이터를 보관하죠? 용량은 4테라짜리 쓸까요? 블랙 쓸 거예요. 블랙 쓸 겁니다. 자, ODD는 블루레이 쓸 겁니다. 블루레이 디스크로 쓸 겁니다. 어떤 거냐면은 블루레이 디스크인데 이게 블루레이 어디까지 지원이 되는지 봐야 돼요. 자, 3D 블루레이까지 지원을 할 거고요. 2D를 3D로 변환할 수 있고요. 블루레이 디스크 기록할 수 있죠? 기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기록되는 게 뭘 레코딩 된다고요. 공 블루레이 디스크에다가 레코딩 한다고요. CD 레코딩 하듯이. 예. 레코딩이 돼야 그러면 이게 아까 10몇 이거고요. 파워는 몇 와트를 써야 되냐면 최소 600와트는 돌려야 돼요. 자, 플래티넘 돌려볼까요? 플래티넘으로요. 파워가 우와 너무 비싸다. 80인증에 80 플러스 인증 중에 플래티넘은 너무 비싸네요. 그러면 골드를 돌려볼까요? 골드 이거잖아요. 650W 750W 잘 맞게 훨씬 좋으니까 한번 돌려볼까요? 자, 케이스는 아무래도 큰 걸 써야 되겠죠? 아까 메인보드 큰 걸 썼잖아요. 그러니까 케이스도 당연히 큰 걸 써야죠. 강화 유리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이거 솔직히 이거는 필요 없는 거고요. 막 불빛 번쩍번쩍 하는 거는 좋지 않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얌전한 거로 봤을 때 이건 뭐야? 동글뱅이 하나 더 들어간 거 더 들어갔구나. 49,000원인 줄 알았어요. 스텔스 한번 볼까요? 얘도 불빛이 번쩍번쩍 거릴 것 같은데 느낌이 그렇진 않겠다. 이건 마음에 든다. 케이스가 앞면에 USB 3.0, 2.0 다 들어있고요. 자, 아주 좋네요. 보세요. 그래픽카드 탑재할 수 있고 여기 이게 하드 다는 거예요. 여기 하드 다는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7개 달고 DVD 달고 그래픽카드 4개까지 이렇게 딱딱딱딱 장착할 수 있게끔. 오케이. 그렇다면은 아까 어떤 거였더라? 7만원짜리 스텔스에. 자, 그러면 다 했잖아요. 기본적인 거 다 했죠? 이게 얼마다? 268만원. 이거는 대통령 전용 차량이지 뭐. 방탄에 이런 거. 그 사실은 이렇게 조립하기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근데 거기서 케이블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어떤 거요? 케이블이라는 게 이런 거. 어디 케이블? 여기 나오는 케이블이요? 케이블 클릭해 보시면 케이블들이 나오는데 뭐 여기 보면 뭐
HDMI 케이블이라든지 무슨 케이블 USB 케이블이라든지 뭐 그런 거 보여주는 겁니다. 종류별로 이런 케이블 어떤 건 1,000원짜리 어떤 건 뭐 10,000원짜리 종류별로 있죠. 그런 케이블이고. 자, 지금 기본적으로 쓰는 건 이건데 키보드 마우스는 안 했어요. 키보드 마우스는 기존에 쓰던 거 쓰시면 되고 모니터가 문제지. 자, 모니터까지는 보고 가야지 뭐. 몇 인치? 32인치는 봐야지. 88인치 써요. 32인치도 있고 왜냐면 4K를 볼라 그래. 4K 4000 해상도짜리를 볼라 그랬는데 여기 있네. 봉순이 UHD 30 여기 크로스오버 판매 준비네. 그럼 삼성 건 어떻게 돼? 잠깐만. 당연히 와이드고요. 해상도는 4K를 봐야 돼요. 4K. 자 보세요. 지금 4K에 이건 다 4K를 보는 겁니다. 32인치 4K 삼성전자 4K. 뭐야 너무한데? 그렇죠? 그럼 인치수를 잠깐 줄여서 27인치로 가볼까요? 27인치로 27인치 4K 667,000원. 에이수스 MHL은 뭡니까? 스마트폰하고 모니터를 연결하는 거죠? 이거 돼 있으면 좋지. 아, 이렇게 무결점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볼까요? 어떻게 되어 있나? (4K니까) MHL 되고요, 디스플레이 포트 지원되고, 멀티뷰 지원되고요, PIP도 되고요. 화면 안에, 큰 화면 안에 조금 화면 볼 수 있고요. 아이케어 기능도 있고요. 예.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이 있네요.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 예, 이런 건 좋아요. 그럼 이 모니터까지 포함한다면 금액이 이제 집 나가라 그러겠죠? 근데 이거로 엑셀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이건 뭐 할 때 쓰는 거야? 불멸의 이순신 컴퓨터 그래픽 해야 되지, 이거 가지고. 그럴 거 아닙니까? 이 장비는 그런 용도로 쓰는 거죠. 영화 만드는 사람들이 쓰는 거. 그렇죠. 근데 영화를 제작하려면 그래픽이 떨어져요. 이 그래픽 카드를요, 2개를 사야 돼. 이 그래픽 카드를 2개를 꽂아가지고, 그래픽 카드 2개를 병렬로 처리한단 말이에요. 2개를 연결해갖고. 그래픽 카드 2개를 묶어가지고, 그래픽 2개가 하나의 업무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럼 금액이 또 올라가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영화 업무, 영화 제작을 한다든지 하려면 SSD가 있어야 돼. M2가 돌아가야 되거든. 하드에다 돌리면 약하니까는. 속도가 느려서. 이런 거는 사고 싶어서 조립해보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있다더라 하는 거죠. 아까 우리 조립할 때 얼마나 왔어요? 50만원치 안 됐었죠? 그렇게 여러분들 조립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견적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이 안에 보시면 쇼핑몰별 견적 비교를 봐야 돼. 쇼핑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선택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택을 했더니 어디는 미니반도, 여기는 얼마에 팔고 여기는 얼마에 팔고 쭉 보이죠? 이렇게 금액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자, 제가 지금 인터넷상에서 견적 본 게 414만원이에요. 아까 뭐 400 얼마였는데. 근데 얘를 이게 뭐야, 파워딜러 광고 컴퓨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조립하게 되면 388만 9천원까지 간대. 싸네. 여기 376만 5천원이고요 여기 420만원이죠. 그럼 제가 견적 본 거보다는 비싸면 안 되지. 재고 없으면. 아, 그래서 싸구나. 그렇지, 재고가 없대. 뭐가 재고가 없다고? 이 메모리가 재고가 없으니까 당연히 싼 거지. 그러면 이 견적을 봤는데 이 견적에 있는 물건 다 갖고 있는 점은 이 집밖에 없네. PC반도. 그렇죠? 428만원이야. 근데 모니터는 여기 있지.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여기다가 조립을 해야지. 안전결제 되니까 물건 띵거 먹고 도망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메모리를 바꾸는 수밖에 없죠. 이게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메모리를 바꿔봐야지 뭐. 이걸 하지 말고 이거 빼면 어떻게 돼? 444,000원 빠지는 거니까 뭐 여기 제일 쌀 것 같은데 뭐. 다른 데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기 보세요. 지금 489,000원, 492,200원, 489,100원, 489,200원, 215,500원, 500원, 500원, 500원 맞고 89만원, 94만원, 94만원, 90만원. 어디 가격이 약간 다르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지고 인터넷상에서 찾지 말고 매장에 가서 여기서 메모리 사고, 저기는 메인보드 사고, 저기는 CPU 사고, 이렇게 사기는 힘들어요. 구색 맞추기 어려워. 그냥 한 집에서 사는 거지. 그래야 뭐 다음에 물건 AS는 어차피 여기다 안 하고, LG니까 이거는 LG 거에다 맡기면 되는 거고, 그래픽카드는 그래픽카드, 또 AS센터가 다 용산에 있습니다. 메모리는 삼성 거 사면 삼성에다 맡기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한 집에서 사면 갖다 주고 잘 봐주셔 그러면 알아서 다 해주겠지 뭐. 그런 차원에서 한 집에서 하는 거예요. 안정일제는 만약에 상품이 안 오면 돈을 찾을 수 있는 거죠? 뭐냐면은요, 안경일제는 뭐냐면 다나와라는 곳에다 돈을 맡겨요. 일단 그게 있다는 거예요. 제 돈을 다나와에다 맡겨요. 이 매장 사장한테 주는 게 아니라 카드 결제를 하든 현금을 하든 간에. 그러면 이제 제가 물건을 받아가지고 11번 가도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구매 확정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뭐 하자가 없다 그럼 구매 확정하면 그때 11번가가 판매자한테 돈을 입금시키는 것처럼 다나와라는 큰 기업이 단체가 이제 그 매장한테 돈을 보내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예. 거기서 속이고 그러진 않겠죠? 그렇죠. 왜냐면 컴퓨터를 모르는 사람도 많지만 진짜 잘하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여기서 숫자 갖고 장난치다가 걸리면 그 집은 문 닫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는 그냥 1,000원 더 비싸게 받을 수는 있지만 그걸 좀 더 하려고 그러진 않아요. 대신에 잘해주면 계속 오잖아, 소개받아서. 그게 나은 거죠. 그러니까는 남대문에 가면 카메라 매장 많잖아요. 거기는 대를 이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데서 사시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야. 그리고 내가 구매했던 물건 다시 중고로 팔 수도 있고. 근데 카메라를 전문적으로 다루지 않은 저렴하게 파는 매장도 있습니다. 그런 데서 했는데 갑자기 매장이 사라지기도 하고, 아침에 인테리어 공사해가지고 고사 지내요. 그 저녁에 또 주인 바뀌어서 또 고사 지내요. 이런 경우도 많았어요. 아침 저녁으로 주인이 바뀌어. 그런 경우 많아요, 용산에. 예. 그리고 예전에 방송 못 보셨어요? 누가 이제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이쪽에서 이제 물건을 견적을 보지 않습니까? 그럼 몇 번 대화해보면 알잖아. 아, 이 사람은 호갱이다. 그럼 그 사람이 지나갈 때요, 매장에 가잖아. 그러면 저쪽에서 라이터로 반짝반짝거려요, 이렇게. 그러면 사인이 뭐냐? 저 사람 호갱이다, 이런 거야. 그러면 그쪽에 있는 매장 사람이 딱 둘러쳐가지고 비싼 가격으로 받는 거예요. 그 방송국에 있는 기자들, PD들이 다 그렇게 해가지고 역할을 해가지고 실제 촬영을 했었잖아요. 카메라 출동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방송국에 있는 사람이 바보 같아요? 바보가 아니잖아. 다 알지. 전화 한 통화만 해보면 다 나오는 건데. 근데 용산은 그렇게 장사를 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다나와라는 나름 거대 공룡이에요. 컴퓨터 조립 용산에서는 다나와 하면 가장 큰 업체거든요. 그러니까는 다나와가 속이진 않지. 이거 뭡니까? 기본 조립은 뭐고요? 25,000원. 자, 그런데 프리미엄 조립은 뭘까? 공물 출장 뭐 서비스 잠깐만, 이걸 어떻게 뺀다지? 괜히 눌러봤네. 25,000원. 프리미엄 조립이라는 건 뭘까?
안에 있는 거를 뭐 새끼줄로 묶어주는 대신에 뭐 다른 거로 묶어주나? 조립하고 서비스까지 해가지고 방문 출장이래요. 그렇죠? 25,000원. 그러니까 조립을 해주면 보통 25,000원, 2만원 받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직접 조립하는 것보다는 맡기시는 게 낫습니다. 이거 여러분 따로 받으려면은요, 박스로 2사쯤 와요. 일단 케이스가 하나지죠? 케이스 하나, 메인보드, 뭐, 그것도, 모니터도, 근데 어차피 조립을 하면 모니터는 별도로 와야 되고요. 나머지 부품들은 어떻게 돼요? 다 케이스 안에 다 들어가잖아. 본 케이스를 빼면 나머지가 박스로 2개 나와요. 케이스 박스 2개 나와. 제가 배달시켜가지고 놀랐어요. 근데 조립을 시키면 메인보드 다 케이스 안에 다 집어넣고 깔끔하게 쫙 정리돼서 오니까 본체 케이스 하나만 딱 오거든. 모니터랑. 그럼 깔끔하지. 내가 조립하는 것보다 낫지. 제가요, 우리 애 거 조립하다가 CPU를 날려먹었어요. CPU에 보면은 핀이 이렇게 돌출이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데, 메인보드구나. 메인보드에 CPU를 올리면 접점 부분이 있는데, 걔를 손을 만지면 안 돼요. 그리고 조립하는 방법이 따로 있더라고. 근데 모르고 그냥 겉에 있는 카바를 띄었어요. 카바를 띄고 하니까는 이 안에 있는 핀들이 도로록 튀어나온 거야. 추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싸들고 갔어요. 온라인으로 구매한 데를 찾아가서 그 사람 뽑은 알지. 이제 변명을 둘러내야죠. 어떻게 조립하려고 보니까 얘가 이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CPU하고 메인보드하고 다 가져갔어요. 이거 어떻게 조립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거기서 툭툭 해주더라고. 새 제품 꺼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가 보죠? 하고 조립한 상태로 가져온 거예요. 제가 조립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첫 번째. 그렇다고 조립되어 있는 걸 뜯어갖고 다시 조립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실수하는데 여러분 실수하시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조립해서 갖고 오시는 게 낫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모니터 빼면은 50만원이면 조립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쓰는 댁에 있는 뭐 19인치 모니터나 뭐 20 몇 인치짜리 와이드 모니터를 그대로 쓰신다는 전제하에, 키보드 마우스 그대로 쓰신다는 전제하에 본체가 새로 50만원이 싹 바뀌는 거예요. 근데 기존에 쓰던 컴퓨터가 아주 오래됐어. 6, 7년 됐는데 새로 오는 거는 아주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그런데 이런 거를 잊어버렸어요. 어떤 거? 이거랑 이거를. 파워요? 그런 거 어떻게. 자, 이런 거 있어요. 모니터를 얻었다, 이거. 이제 친구가 모니터를 보내줬는데, 보니까는, 야! 여기 파워가 없다? 케이블이 없어. 몰라? 야, 네가 샀었어? 이러네? 네. 지금 모니터만 탈랑 준 거야.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아답터로 돼 있느냐? 아니면 전기줄로 꽂느냐, 이거야. 아답터는 뭔지 아시죠? 근데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아답터가 아니라 그냥 전기로 꽂는 거예요. 뒷면을 보시면 알아. 뒷면. 여러분 뒷사람 모니터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오른쪽이 모니터 그 연결 단자고 왼쪽이 전기줄 파워잖아요. 하얀 거. 예, 저거는 2,000원이면 사요. 이거요? 예, 왼쪽에 있는 파워는 2,000원이면 사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 모니터로 연결하는 데이터 케이블 있잖아요. 그것도 2,000원이면 삽니다. 여기서 용산에 가면 팔아요, 다. 사람에 가서. 예. 근데 아답터로 돼 있다. 이게 아답터. 모니터는 주로 스캐너, 프린터, 그 다음에 모니터는 아답터로 연결된 게 많거든요. 저도 아답터로 쓰거든요. 아답터는 비싸요. 몇만 원씩 해요. 구멍이 안 맞아요. 다. 그러니까는, 구멍이 다 안 맞아요. 그러니까는 꼭 지정 매장에 가야 돼요. 여기 LG 거다. 그럼 LG에 있는 무슨 모니터다. 그 모니터 모델 알고 가셔야 맞는 걸 살 수 있어요. 삼성 노트북은요, 요즘 최신 거 아니면 아답터는 다 맞아요. 삼성 노트북은. 요즘 최신 거는 또 안 맞아.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답터로 쓰는 거는 불편해. 이것도 없어요. 그 2,000원이면 산다고. 파워 케이블이니까. 컴퓨터 가격 팔아요? 본체 뒤에도 파워를 꽂아야죠. 전기줄 긴 거. 그건 뭐
여기서 1,000원에 팔 수도 있어요. 몇 개 필요하세요? 이따 드릴게요. 있으면 찾아볼게요. 저 박스 보이세요? 저기 주연테크? 저기 다 케이블이에요. 이 컴퓨터를 사면 안에 여러가지 케이블 다 들어있거든요. 매뉴얼서부터 CD까지. 근데 보통 모르는 사람들은 저 박스채 그대로 버리거든요. 저기 하나 들어와 있었거든, 본체. 그럼 여기 컴퓨터 50대가 들어왔으니까 저런 박스 50개가 있으니까 보관할 수가 없으니까 다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 꺼내가지고 알맹이만 꺼내가지고 저 박스에다 담아놓은 겁니다. 저 아까운 걸 왜 버려? 돈이 얼마인데? 그러니까 필요하시면 제가 드릴 수 있으니까 이따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고 지금 50만원 주고 조립할 거니까는 주문해 오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뭐를 할 거냐면은 컴퓨터를 뜯을 거예요. 제 거를 뜯든 여러분 걸 뜯든 하여튼 뜯을 겁니다. 예, 오늘 이제 뜯기 전에 준비 한번 보여드리겠지만은 뜯어 가지고 다시 조립도 해봐야죠. 조립도 해보고 거기다가 이제 뭐를 해야 돼요? 윈도우도 깔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잠깐만. 오늘 5주차죠? 오케이. 자, 185페이지, 186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네요. 그렇죠? 자, 메인보드 있죠? 메모리 있죠? 그래픽카드 있고, 그래픽카드가 큰 거 있고 작은 거 있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 들어있죠? 근데 파워가 없네? 그럼 다 뜯어가지고 청소하고, 우리 집에 있는 거 뜯어가지고 청소하고, 윈도우 새로 깔아야 될 입장이라면 또 윈도우 새로 깔고 이러면 되니까. 자,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장갑은 끼지 마세요. 조립을 할 때 장갑을 끼면 감이 떨어지더라고. 근데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날카로워요. 겉에 꺼내놓고 쓰는 물건이 아니라 집어넣고 쓰는 물건이다 보니까 아주 뾰족뾰족하고 손을 다칠 수도 있는데, 예. 자, 여기 드라이버, 십자 드라이버, 케이블 타이, 장갑, 롱로즈, 롱로즈 벤치라고 하죠. 길게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니퍼, 짧게 자르는 거. 케이블 타이 같은 거를 묶어가지고 딱 잘라내는 건데요. 이런 거 없으시면 쪽가위로 쓰셔도 되고요. 그냥 일반 가위 갖고 잘라도 되는데, 일반 가위는 아무래도 자르는데 좀 종이 자르는 건 상관없지만 플라스틱 같은 거 자르려면 아무래도 이런 니퍼가 있으면 좋아요. 근데 없다고 해서 굳이 살 필요는 없으니까.